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의 이슈플로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서도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또 이 AI와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선발주자인 미국의 엔비디아 다 알고 계시죠? 현존은 가장 빠른 HBM을 가지고 슈퍼 GPU를 내년 2분기에는 양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HBM3 2와 관련해서 가장 빠른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제 한 걸음 HBM이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HBM 자체가 기업 매출에도 좋고 또 유능한 건 다 알겠는데 결국에 우리 실생활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걸까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슬슬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쪽에서는 아마존이 그 테이프를 끊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효율성, 생산성 여기를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강남구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활용할 수 있는 AWS의 생성형 AI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AI 경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건데 여기에서 아마존만의 차별화 전략을 어떤 거를 갖고 있냐. 바로 단 한 개의 생성형 AI가 아니라 각 비즈니스에 필요한 맞춤형 AI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뽑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존 관련 담당자의 그런 브리핑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쪽에서는 또 백색 가전으로 유명하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전 솔루션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서비스에다가 이제 추가로 구독 기능까지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범위 그리고 플랫폼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발표를 지난 마곡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전에 특화된 AI 칩 이걸 좀 만들고 또 OS까지 추가를 해서 기존의 제품 케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까지 연결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힘들고 끝이 없는 이런 가사 활동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출사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은 AI 전용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삶을 더 개선시키려는 움직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이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GPU의 등장, 엔비디아 AI 전용 칩 공개. 자, 과연 엔비디아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바로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또 AI 관련하면 또 엔비디아가 또 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주제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주셨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가 AI와 관련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AI 슈퍼칩,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슈퍼칩, 슈퍼컴퓨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저희가 AI 얘기를 했었죠. AI에 이어서 그대로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솟아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AI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AI가 당장의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형 모델도 정확히 짜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차세대 슈퍼칩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AI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또한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열린 거죠. LA에서 이제
컨퍼런스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 G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이라고 하는 거를 선보인 거죠. 그러면서 그냥 쉽게 고성능의 메모리 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HM4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고성능의 HBM 이 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3를 지금 현재 양산을 해내고 있고,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이 부분을 HBM4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HBM 쪽에서 양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양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세계적인 점유율과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하이닉스가 50% 이상, 삼성전자가 약 40% 정도로 HBM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GPU에 대한 부분이죠. 처음에는 이 고성능 게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었다가 이제 이 GPU가 AI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GPU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AI 반도체 쪽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탑급의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HBM3E 이 슈퍼칩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HBM3E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양산을 내년 2분기에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칩이 훨씬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AI 모델도 하나의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하는 거의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추론할 수 있는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는 비용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챗GPT5에 대해서 이제 이 오픈 AI 측에서 지금 당장은 개발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 업계는 결국에는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명확한 수익형 모델을 하나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이 비용, 뭐 서버 비용이라든지 뭐 부품 비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최대한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확연하게 이 AI 칩 부분에서는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AMD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부터 MI300이라고 하는 AI 칩의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고성능의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 구도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 고성능 칩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또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일반인들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각 기업에서 또 이 AI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각 기업용 AI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기존의 뭐 클라우드 같이 각 기업만의 또 이러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쪽과 그 다음에 AI 쪽은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ARM이 또 이제 9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ARM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상장할 때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 지분을 또 어느 정도 나누고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ARM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약 8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다 일제히 IPO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1, 2분기에 더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업황의 회복, 그 다음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들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조금 개화하고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분명하게 반도체 쪽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 성장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AI 쪽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HBM을 내년에는 또 포션을 더 늘리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된 대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제는 AI 쪽도 테마는 아닌가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흐름 어떤가요,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아직까지 반도체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121선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넘어가면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CPI 발표에 따라서 뭐 추가 상승 혹은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림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 121선에서 바닥을 짚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분명히 가기는 갈 텐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지금은 아직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세만 꺾여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반도체가 주도주로 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은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비단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의미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수급까지 전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일 뿐이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저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기판도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전공정, 소재 부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러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반도체 쪽이 또 주목을 받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또 가장 빠르게 그리고 크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잘 선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에서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연계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슈퍼칩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의 경제구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또 HBM 시장에서는 이 점유율을 확실하게 끌고 가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장 개화 기대감에 따라서 이 HBM 쪽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활용을 한다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급은 반도체 쪽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수급이 가장 잘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둬야지 향후에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일 때 우리가 또 잘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태는 어찌됐든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가장 잘 살아있는 종목을 지금은 한번 잘 선별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